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이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신호가 포착돼서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던 기준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바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HTX가 이더나, 이세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를 상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신규 코인 하나 추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USDT와의 현물 거래는 물론이고 최대 10배 격리 마진 거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냥 거래 목록이 하나 추가된 거랑요. 그 자산을 담보로 다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USDE 같은 이른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디파이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서요. 네. 이제 HTX 같은 거대한 중앙화 거래소, CEX라는 메인 고속도로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것. 그쵸. 그리고 이게 혹시 기존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강자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일종의 그 준기축 자산으로의 도전,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준기축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 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레버리지의 어떤 근간이 되려는 움직임이니까요. 오늘 이 변화의 의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CX에서 마진거래 지원하는 알트코인은 이미 뭐 수없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유독 이 USD의 마진거래 지원이 왜 그렇게 뭐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조금 과장된 해석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이랑 USD는 자산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알트코인은 변동성에 투자하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USD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 자산, 즉 시스템 안에서 돈의 역할을 하려는 자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변동성 자산이 레버리지 수단이 되는 거랑 돈 자체가 스스로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레버리지의 담보물이 된다는 건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기반이 되는 그 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여부는요. 이게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얼마나 널리 또 얼마나 깊숙이 사용될 수 있느냐. 네네.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유통망, 그러니까 레일인 거죠. 레일? 네. 디파이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HTX나 바이낸스 같은 이런 CX에서 다양한 거래상을 갖추고 특히 마진 거래의 핵심, 담보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렇죠. 대중적인 자산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죠. HTX가 스스로 이번 상장을 CX와 디파이를 잇는 게이트웨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이런 혁신을 주류로 편입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죠. CX라는 거대한 유통망에 올라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레일에 올라탄 상품이 도대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하는 걸까요? 이 USDE, 사실 우리가 알던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USD는 USDT나 USDC처럼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나 국채를 1대1로 담보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합성 달러라고 부르죠. 솔직히 합성 달러라고 하니까 저는 그 2022년에 테라루나 사태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때도 알고리즘 기반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했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이 USD의 합성 방식은 그때랑은 확실히 다른, 더 안전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우려시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행이네요. 네, USD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면 그 가치만큼 USD가 발행이 돼요. 여기까지는 평범해 보이죠. 네, 담보 기반 발행은 익숙한 방식이죠.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담보로 잡은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 USD의 1달러 가치가 위험해지겠죠? 그렇죠. 이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더리움나 USD를 발행하는 동시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담보물이랑 똑같은 규모의 숏 포지션, 즉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현물을 들고 있는 동시에 같은 규모의 숏 포지션을 잡는다. 그럼 서로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현물 자산 가치는 오르지만 숏 포지션에서는 손실이 나고요.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현물에서는 손실인데 숏 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아하, 이 둘을 합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담보물의 전체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게 되죠. 이걸 금융용어로 델타 뉴트럴 상태라고 부릅니다. 델타 뉴트럴. 네. 테라처럼 허공에서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지하는 방식인 겁니다. 위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반대 포지션으로 그냥 상쇄시켜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합성 달러라고 부르는 거군요. HTX도 괜히 델타 뉴트럴 합성 달러라고 콕 집어서 설명한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담보 방식과는 철학 자체가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 독특한 합성 달러가 CEX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다는 것,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단순한 홍보 이벤트를 넘어선 시스템 이벤트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이랑 가격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네. CEX에 공식적인 호가창이 생기면요. USD 가격이 1달러에서 아주 살짝만 벗어나도 전 세계의 차익 거래자들이 달려들어서 가격을 즉시 1달러로 되돌려 놓습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이 훨씬 빠르고 강력해지는 거죠. 와, 작은 마을의 좁은 길이었는데 갑자기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네요. 물류,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해지니 가격도 안정되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고속도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공포가 확산되는 경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시장 전체에 패닉이 발생하면 매도 물량이 디파이라는 좁은 길에서가 아니라 CX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훨씬 빠르고 파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위기를 증폭시키는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게 된 거죠. 양날의 겁이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USDI의 자산으로서의 역할 변화입니다. 바로 마진 담보 자산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마진 담보. 네, 이전까지 USDI는 주로 보유하거나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투자 자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트레이딩 과정에서 직접적인 결제 수단이나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능동적인 담보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HTX 발표 자료만 봐도 USDI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코인을 거래하면서 동시에 USDI 자체의 수익도 누리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냥 은행 예금 통장이었던 게 어느새 증권 계좌의 예수금이 된 거니까요. 돈의 역할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의미,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네. 바로 디파이 리스크의 세피 전염 가능성입니다. 앞서 USDI 구조가 파생상품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이 말은 곧 USDI의 안정성이 그 숏 포지션을 받아주는 파생상품 거래소의 인프라나 유동성에 깊이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USD의 자체 설계가 완벽하더라도 그 해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특정 거래소, 예를 들어 바이낸스나 OKX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USD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수익을 주는 똑똑한 달러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거나 특정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해지 구조가 흔들리는 불안한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러가 CX의 마진 담보물로 쓰이고 있으니까 만약 USD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이 디파이를 넘어서 HTX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죠. 와, 편의성이랑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리스크가 전파되는 통로도 넓어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USD가 한때 시가총액 3위권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막 쏟아졌었잖아요.
이 폭발적인 성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USD는 실제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시총이 70% 이상 급증해서 93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는 등 여러 차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 순위가 계속 고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 계속 바뀌던데요. 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총 3위라는 타이틀은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집계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디파이라마 같은 플랫폼에서는 60억 달러대로 집계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즉, 부동의 3위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위가 계속 바뀌는 순환 랭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상에서 읽어야 할 진짜 핵심은 뭔가요? 순위 변동과 무관하게 이 현상이 보여주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수익을 창출하는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정말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결국 제로금리에 가깝던 시대가 끝나고 모두가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고민하는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과도 딱 맞물려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1달러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을 원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USD의 시가총액으로 나타난 셈이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보유하면 아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렇죠. 하지만 USD는 보유하거나 SUSD 형태로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 매력에 시장의 유동성이 몰리는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USD 하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기존의 절대 강자인 테더, UST의 아성에 대한 도전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이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나, 누가 더 유통망이 넓나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것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USDT가 가진 그 막대한 유동성과 네트워크 효과만으로는 이 수익을 주는 달러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욕구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상품을 마주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본질은요. 이건 은행 예금 같은 이자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해지 포지션과 유동성 구조에 기반한 금융 상품이라는 점, 이걸 전제로 5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첫째, 디패깅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의 복원력입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여도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앞에서는 이론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USD는 과거 시장 급변동 시기에 짧게나마 1달러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디패깅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1달러 가치를 회복했는지 그 과거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기 대응 성적표를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그 델타 뉴트럴이라는 해지 구조 자체는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겉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바로 해지의 질, 퀄리티입니다. 델타 뉴트럴은 이론이 아니라 운영의 영역이거든요. 아, 운영. 네, 해지 포지션을 어느 거래소에 어떤 파생 상품으로 얼마나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특정 거래소나 특정 상품의 해지 포지션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투명성이 핵심이 됐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수익의 원천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매력적인 수익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죠. 파생상품 시장의 펀딩비에서 오는지, 담보로 잡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에서 오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그 수익 구조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을 기억해야죠. 네 번째는 오늘 계속 강조했던 CEX 상장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넷째, CEX 상장 확대의 양면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HTX 상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CEX들이 USD를 상장하고 마진 담보물로 채택할수록 유동성은 커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전염되는 경로 또한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산이 어떤 고속도로들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달러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USD를 편의상 달러라고 부르지만 이건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실제 미국 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복잡한 금융공학을 통해 설계되고 유지되는 합성 달러라는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5가지 포인트네요. 디패깅 복원력, 해지의 질과 투명성, 수익의 원천, 리스크 전염 경로, 그리고 합성 달러라는 본질까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USD의 HTX 상장은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주류 시장의 레일을 타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둘째, 시총 3위 같은 헤드라인의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달러를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수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매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해지 구조, 유동성 문제, 그리고 전형 가능성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반드시 함께 이해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기회와 리스크는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는 만큼 투자자 역시 그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더 큰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합성 자산들이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점점 더 깊숙이 자리 잡을 때 과연 전통 금융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규제 당국은 이 새로운 형태의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감독하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